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행복 전도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10개의 주요 파트로 나누어 2025년부터 국민연금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변화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팁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부 국민연금의 기본 개념과 변화의 중요성. 먼저 국민연금의 기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의 공적연금 시스템으로 우리 모두가 일하면서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65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변경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란,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되어 모든 국민이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노후에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유는 바로 노후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되는 핵심 사항은 수급 연령의 상향입니다. 2025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변경됩니다. 즉 2025년 7월 1일부터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5년의 차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60세에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6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2부 국민연금 수급 시점 변경이 중요한 이유.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이 65세로 변경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의 은퇴 시점과 경제적 준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급 연령의 상향에 따른 영향. 연금 수급 시점 지연. 기존에는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계획하고 60세에 퇴직을 하는 사람은 이제 65세까지 다른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생활비 준비. 65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 사이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60세에 은퇴를 했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 등을 통해 다른 재정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정지훈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수급 시점 연장은 특히 60대 초반에 은퇴하는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연금 수급이 늦춰지기 때문에 수급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수급 시점의 변경은 단순히 연금 수령 시점의 지연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 계획을 재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3부 국민연금의 연금액 산정 방식 변화. 국민연금의 수급 시점뿐만 아니라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국민연금의 연금액 산정 방식이 기존의 소득 대체율 방식에서 개인별 소득과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한 계산 방식으로 바뀝니다. 1. 기존 연금액 산정 방식. 기존에는 연금액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즉, 한 해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납입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실제로 납입 기간과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2. 새로운 연금액 산정 방식. 2025년부터는 소득 대체율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그 보험료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합니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납입 기간이 긴 사람은 더 높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례. 김민수 씨는 30대 초반부터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김 씨는 소득이 높고 납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박상민 씨는 소득이 적고 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이상민 회계사는 연금액 산정 방식의 변화는 개인의 납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를 두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신의 소득과 납입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맞춰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합니다. 사부 수급 신청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연금을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시점에 맞춰 꼭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연금액이 1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점 놓치면 연금액 감소. 예를 들어 65세에 신청해야 하는 연금을 67세에 신청하게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급 시점을 놓치면 연금액이 10% 감소하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정확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을 미루면 발생하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미루다가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급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박수영 변호사는 연금 수급 신청을 미루면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급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5부 어떻게 준비할까? 실전 전략. 이제 국민연금 수급 시점 변경과 관련된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 수급 시점 체크리스트 작성. 수급 시점이 65세로 바뀌기 때문에 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자신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필요한 자금과 대체 재정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문가 상담받기. 국민연금의 계산 방식과 신청 시점, 미래 연금액 예측 등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부 국민연금의 실수령액 예측 방법과 전략.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실수령액을 어떻게 예측하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납입기간, 소득 수준, 가입 연도 등의 여러 요소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고려하고 실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수령액 예측하는 방법. 실수령액을 예측하려면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연금 계산기는 자신의 소득과 납입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산출해줍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노후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2. 연금 수급액을 높이는 전략. 국민연금의 실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오래 납부하거나 높은 소득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 중에는 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납부 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 1. 정수영 씨는 25년간 국민연금에 납부하였고 소득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5년부터 수급 연령이 변경되었지만 정 씨는 연금액을 미리 예측하고 추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 시점이 65세로 변경되어도 충분히 안정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이정훈 회계사는 연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미리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거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면 연금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7부 국민연금 수급 시점 조정 방법. 2025년부터 수급 시점이 65세로 변경되었지만 조기 수급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기 수급을 선택하면 연금을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1. 조기 수급 신청. 조기 수급은 65세 이전에 60세부터 64세 사이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기 수급을 하면 연금액이 일정 비율로 감소하므로 이를 잘 계산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조기 수급을 신청하면 연금액이 30%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2. 조기 수급을 선택하는 이유와 전략. 조기 수급을 선택하는 이유는 조기에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금액을 줄여가며 수급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현재 재정 상황과 미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2. 최인호 씨는 63세에 퇴직 후 바로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으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이 줄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박은지 변호사는 조기 수급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추가적인 재정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8부 연금 받는 방법과 신청 절차.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연금 수급 시점이 65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급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신청 절차. 연금 수급 신청은 보통 65세부터 가능한 시점에 신청을 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보통 1개월 이내에 연금 지급이 시작되며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리 준비하는 방법. 연금을 미리 준비하려면 65세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연금 수령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김정은 씨는 65세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 수급 신청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녀는 수급 시작 시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빠르게 수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덕분에 수급을 놓치지 않고 원활하게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강지훈 변호사는 국민연금 신청은 시간이 지나면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미비한 서류로 인해 신청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신청을 미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합니다. 9부 국민연금 외에 추가 노후 준비 전략. 국민연금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노후 안전망을 제공하지만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노후 자금 마련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퇴직연금 활용.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기업에서 제공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보충 역할을 합니다.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면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부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연금 가입. 개인연금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 필수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월 납입액을 조정하여 자신의 여유 자금에 맞는 금액을 매달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3. 자산 배분 전략. 국민연금 외에도 자산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펀드 등을 통해 자산을 분배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을 잘 짜는 것이 노후 준비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이상민 금융 전문가는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하고 자산 배분 전략을 잘 세워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의 수급 시점과 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 준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된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이 변화에 맞춰 더 정확한 연금 수급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롭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